손흥민이 LAFC로 떠났을 때 솔직히 좀 부러웠던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이 살라는 손흥민도 인터뷰를 통해서 현존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라고 지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온 다음 해에 리버풀로 이적을 했는데 승승장구하면서 리버풀을 최고의 팀으로 만든 1등 공신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얘가 리버풀을 최고의 팀으로 만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리버풀엔 세계 최고 수비수 반다이크, 세계 최고 골키퍼 알리송, 세계 최고 풀백 아놀드 등등의 선수도 있었으니까요. 살라는 승승장구하면서 리버풀이 리그 우승을 2번을 했고 챔피언스 리그도 우승을 했습니다. 살라는 득점왕만 무려 4번이나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득점왕과 어시왕을 동시에 했는데 어시스트도 거의 20개를 할 뻔했죠. 손흥민과 동갑내기인데도 팀 퀄리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살라는 덕을 많이 받습니다. 살라에게 모든 걸 몰아줬죠. 모든 것. 먼저 이거부터가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룬 결과들도 부럽긴 하고요. 또 하나 부러운 건 손흥민과 동갑인데 리버풀은 살라에게 33살 나이에 초대박 계약 연장을 해버립니다.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대우였습니다. 주급이 8억, 연봉으로 보면 거의 500억에 육박합니다. 사우디에서 2천억을 넘게 제안받았지만 안 갈 이유가 충분하죠. 혼란처럼 지금 전성기도 아니고 분명 전성기가 이제 지나갈 시기에 이런 초대박 대우를 해주니까 정말 부럽죠.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진짜 35만 파운드만 내밀었어도 진짜 안 떠났을 텐데 해외든 국내든 살라가 이런 주급을 받는다고 해서 오버라고 하는 반응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하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살라의 올 시즌 시작도 그리 나쁘진 않았습니다. 바로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득점 1, 2위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살라가 왜 사우디로 가지 않고 재계약을 했겠습니까? 우선 살라가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이 190골로 역대 4위입니다. 1위 앨런 시어러가 260골인데 시어러의 기록을 깰 유일한 선수 케인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케인은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올 생각이 없고 살라가 지난 시즌에도 29골을 넣은 만큼 몸 관리만 잘하게 되면 3년 안에 프리미어리그 득점 역대 1위도 가능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다 새로운 감독이 와서도 바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하고 최고 명문 구단의 선수 영입에 돈도 잘 쓰는 만큼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부럽긴 했지만 올 시즌 저는 리버풀이 불안하다면서 절대 우승 후보가 아니라고 평가했었는데 기억하시죠? 우선 팀의 핵심 공격과 수비수의 나이가 꽤 많다는 겁니다. 프리미어리그가 가장 최고의 리그인 이유가 경기 템포가 가장 빠르다는 건데 그건 그만큼의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건데 B클럽은 경기 수까지 많아서 살라와 반다이크를 의존하는 팀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거기다 세계 최고 풀백 아놀드가 팀을 떠난 것도 타격이 크고요. 살라와 오른쪽에서 최고의 콤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아놀드가 왜 떠났을까? 점점 좀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 살라가 수비 가담이 점점 줄어들수록 아놀드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리버풀이 초반 5연승으로 독보적으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거지로 이겨요. 실점이 B클럽답지 않게 많아집니다. 그러더니 리버풀의 구멍이 제대로 보이면서 리버풀은 시즌 4개월 만에 10위가 되는 최악의 시즌을 맞게 돼버립니다. 거의 1950년대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단 4개월 만에 팀 24골에 지금 24실점, 실점은 리그 15위 수준입니다. 아스날이 15경기에서 9실점인데 리버풀은 15경기에서 24실점이라니 이건 도저히 강팀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도 리버풀이니까 기대를 해봤지만 리즈와의 경기에서도 이제 3실점을 해버립니다. 우선 시발점은 살라가 되었습니다. 살라가 그 많은 연봉을 받고도 지난 시즌과 같은 파괴력을 보이지 못하고 공격 포인트가 대폭 줄다 보니까 그의 단점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수비 가담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베르 속에서도 공격 포인트까지 없으니까 집중 포화를 맞게 되는 거죠. 슬롯 감독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좀 쉬게 해야겠다 했는데 살라의 폼은 확실히 죽어 있었습니다. 주급 8억 선수, 다른 팀이면 에이스급 선수 2명인 건데 팀을 망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팀도 무너지고 살라도 무너지고 화살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슬롯 감독은 플랜 B를 가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경기 연속 벤치에 있게 되는 수모를 겪는데 여기서 살라가 이제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경기 출전도 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퇴근길에 믹스드존 인터뷰에서 폭탄 발언을 해버린 겁니다. 누군가가 모든 비난을 제게 씌우려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클럽은 이번 여름 저에게 많은 약속을 했다. 그런데 저는 지금 3경기 연속 벤치다. 제가 할 말은 단 하나, 약속을 지키라는 것뿐이다. 감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아무런 관계도 남지 않았다. 이유를 알 수 없다. 누군가가 나를 이 클럽에 두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부모님께 브라이튼전에 오시라고 말씀드렸다. 내가 뛸지 말지는 모르지만 즐기고 오려고 한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가기 전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안필드를 찾을 것이다.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나도 모른다면서 마치 이제 리버풀을 떠나겠다는 것처럼 협박성, 경고성, 폭탄 발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리버풀이 발칵 뒤집어졌고 슬롯 감독도 매우 당황했고 축구 전문가 제이미 캐러건은 그동안 살라를 치켜 세웠었는데 작심 발언으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살라가 한 행동은 수치스러웠다. 이런 타이밍에 그런 발언을 한 건 감독과 구단에 압박을 넣기 위한 의도적 행동이다. 이는 살라와 에이전트가 사전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 팀보다 자신의 입지만 챙긴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다. 리버풀 오기 전 그는 첼시에서 실패한 선수였고 이집트 대표팀에서도 큰 우승을 만들지 못했다. 아무리 250골을 넣은 선수라도 동료, 감독, 팬들의 도움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살라는 늘 나라는 태도를 보였다. 축구는 결코 개인의 힘으로 되는 스포츠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순간 명예가 제대로 실추되는 상황이죠. 누가 봐도 선수가 팀을 위한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제이미 캐러거가 한 말처럼 실제로 살라는 구단과의 신경전이 있을 상황을 여러 차례 만들면서 본인이 유리한 고지를 만들려는 수작들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연봉 협상할 때 그랬죠. 구단을 애간장 태우게 만들면서 살라가 원하는 것을 다 이뤘습니다. 캐러거의 평가가 맞지 않겠습니까? 네. 팀을 위한 선수가 아니라 개인을 위한 선수, 팬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살라가 리버풀의 스타인 건 맞지만 엄청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변덕스럽다는 것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스티븐 제라드는 살라가 실수였을 거라면서 자신도 그런 적이 있기도 했고 이런 상황일 때 반다이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다이크가 지금 최고의 선수이면서 리버풀의 캡틴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살라는 그렇게 오래 팀에 있고 최고의 선수라고 말하고 최고의 주구이면서 팀의 리더가 아닙니다. 네. 우선 살라가 빠졌다고 해서 리버풀이 다 잘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살라가 없이도 리즈전 3실점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챔스에서는 살라 없이 강호 인터 밀란을 상대로 무실점으로 1대0으로 이기기도 했습니다. 살라가 없어도 충분하긴 할 것 같습니다. 하필 이런 논란이 터진 후에 손흥민이 레전드 예우를 받기 위해서 런던으로 왔었습니다. 한 선수는 오직 팀만을 위한 마음으로 기록과 커리어가 살라보다 떨어지지만 영국 방송사에서도 이례적으로 고별식을 중계하기도 하고 대형 벽화도 만들어지고 팬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팀을 떠나는데 손흥민이 때로는 이기적이고 배려하지 말고 좀 골에 집착해주기를 바라기도 했지만 어쩌면 제가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기록만이 아닌 살아온 발자취로 평가가 된다는 것을요. 네. 그렇다고 미국에서도 다 양보만 하면 안 된다. 네. 근데 그래도 리버풀 걱정하는 건 사치일 겁니다. 그렇죠? 네.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